그날 라면 국물이 유난히 짰다. 그리고 그 짠맛이 내 마음속 빈자리를 더 선명하게 긁어냈다. 장세원은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여름 초저녁,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방 안에는 전기밥솥의 작은 전원 불빛과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허리를 펴려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자 그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등을 기대었다. 또 이렇게 늙어버렸네. 혼잣말은 라면 국물 위로 떨어져 조용히 증발했다. 식탁 건너편에 놓인 작은 액자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아내의 사진이었다. 세원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진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당신이라면 이렇게 늙지 않았겠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금세 입술을 다물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문을 살짝 열자 습한 여름 공기가 들어왔다. 바람에 실려 들어온 건 아내가 생전에 자주 바르던 라벤더 핸드크림 냄새였다. 아직도 화장대 위에 남은 닫힌 병 하나가 그 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다 결국 짧은 한숨으로 내쉬었다. 라면은 금세 불어버렸고 국물은 점점 식어갔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를 펼 때마다 찌릿하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마저도 이젠 익숙했다.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손을 털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게 내 평생이려나? 그가 중얼거리자 어두운 집안이 잠시 대답하는 듯 고요했다. 현관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 우편함에서 전단지 하나가 떨어졌다. 야간 진열 직원 모집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는 전단지를 집어들었다. 하얀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자가 밤의 정막 속에서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전단지를 올려두고 의자에 앉았다.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는 힘들었지만 그는 전단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밤마다 허전해서 잠도 못 자는데 이게 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곧 다시 주저앉은 듯 숨을 내쉬었다. 내 나이에 이걸 한다고. 젊은 애들도 힘들어하는 일일 텐데 텔레비전에서는 한 여성 앵커가 무덤덤한 얼굴로 날씨를 전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겠습니다. 세원은 그것조차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또 한 번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다. 사진 속 아내가 당신 집에만 있지 말고 뭘 좀 해보라니까 라고 말하던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세원은 천천히 시선을 전단지로 내렸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작게 중얼거리고는 마치 그 말을 스스로 확인이라도 하듯 전단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잠시 후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전화를 걸듯 움직이다가 멈췄다. 내일은 걸어볼까? 작게 흘린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첫 출근 날. 세원은 슈퍼 창고에 들어서며 서늘한 시멘트 바닥 촉감을 발바닥으로 느꼈다. 밤 10시가 막 지난 시각. 노원구 한길동의 오래된 골목 안에 자리한 달의 슈퍼는 문 앞 간판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장세원은 약간 낡은 작업화를 신고 창고로 들어섰다. 시멘트 바닥의 서늘함이 발바닥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그는 잠시 멈춰서 허리를 한번 펴고 숨을 고르며 창고 내부를 둘러보았다.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형광등은 오래된 듯 희미한 노란빛을 흘리고 있었다. 내 나이에 이런 일을.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빼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아침에 집에서 라면을 먹으며
아내 사진을 바라보던 장면이 떠올랐다. 당신이 이걸 보면 웃겠지. 혼잣말처럼 흘린 그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세원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창고 구석에서 박스를 정리하던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여인이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와 차분한 표정이 인상적인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처음 오셨죠? 장세원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함이 느껴졌다. 세원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야간 근무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다. 이 시간엔 따뜻한 게 있어야 버텨요. 한 잔 드세요. 세원은 멈칫하며 보온병을 바라봤다. 이 나이에 이런 배려를 받는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신세 지는 것 같아서요. 여자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이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한 모금만 드셔도 피곤이 덜해져요. 세원은 결국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뜨겁진 않았지만 보리차의 은은한 향이 코끝에 퍼졌다. 그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맛이 살짝 느껴졌다. 그 순간 세원은 아내가 아침마다 끓여주던 연한 커피 맛을 떠올렸다. 부드럽게 입안에 스며들던 커피의 온기, 그리고 식탁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웃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세원은 눈길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대접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자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밤엔 달달한 게 있어야 버티거든요. 그녀가 그렇게 대답하자 세원도 작게 웃음을 지었다. 그 후로 둘은 잠깐 박스 옆에 서서 일을 시작했다. 해숙이 먼저 박스를 정리하며 말했다. 무거우니까 허리 조심하세요. 오래 앉아 계셨던 분들은 첫날 특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와요. 세원은 허리를 살짝 만지며 웃었다. 예, 조심해야죠. 아직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녀는 그의 허리 쪽을 잠깐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세요. 이 일은 급하게 하면 더 힘들어요. 창고 안에는 종이박스 긁히는 소리와 형광등의 미세한 윙윙거림만이 가끔 들렸다. 세원은 박스를 옮기면서도 자꾸 해숙의 움직임을 눈길로 쫓았다. 그녀의 손목을 스치는 조심스러운 동작이나 박스를 들어 올릴 때의 단단한 손길이 눈에 들어왔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세원은 다시 박스를 들고 매대 쪽으로 향하며 잠시 멈췄다.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해숙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종이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세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박스를 옮기며 창고 문을 나섰다. 발소리가 시멘트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새벽 1시? 슈퍼창고 공기가 약간 눅눅해져 있고 세원은 허리를 펴며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노란빛을 흘렸다. 장세원은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느끼며 박스를 매대 쪽으로 옮기고 있었다. 박스가 허리를 누를 때마다 그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익숙하면서도 은근히 거슬렸다. 그는 잠깐 허리를 펴며 손으로 한번 문지르며 숨을 고르다가 다시 박스를 들어 올렸다. 나도 이젠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 떨어진 매대 쪽에서 윤혜숙이 음료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세원은 흘깃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작은 몸으로 박스를 조심스레 옮기며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보였다. 세원은 잠시 생각했다. 저 손목 괜찮으려나? 나라도 대신 들어주면 좋을 텐데. 에이. 해숙은 박스를 들어 올리려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해숙이 손목을 움켜쥔 채 얼굴을 찡그렸다. 세원은 박스를 내려놓고 급히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해숙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삐끗했어요. 세원은 그녀의 손목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손목 좀 보이세요? 잠깐만요. 해숙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손목을 내밀었다. 세원은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감싸쥐고 천천히 주물렀다. 그녀의 손이 작고 가늘어 그의 손 안에 쏙 들어왔다. 이거 많이 쓰셨네요. 박스 들다가 무리하신 것 같아요. 해숙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민폐 끼치는 것 같네요. 괜찮은데 세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폐라니요. 이건 제가 하면 돼요. 무거운 건 제가 할 테니 무리하지 마세요. 그 순간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창고 안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세원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주물렀다. 해숙은 잠시 세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고 그 따뜻한 손길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을 전했다. 해숙은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다. 고마워요. 세원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거예요. 그는 손을 천천히 놓고 해숙이 들려던 박스를 대신 들어 올렸다. 그의 손등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이건 제가 옮길게요. 손목은 쉬게 하세요. 해숙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이래서야 세원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할 일 아니에요.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거죠. 그는 무거운 음료 박스를 들어 매대 쪽으로 향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어깨가 묵직하게 움직였다. 해숙은 잠깐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넓은 어깨가 묘하게 든든해 보였다. 박스를 매대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세원의 시선이 다시 해숙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손목을 살짝 쓸어내리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원은 잠깐 멈춰 그녀를 바라보다가 박스를 들기 위해 창고 구석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느리게 끊겼다. 마치 무언가 말을 하고 싶지만 삼키는 듯 그의 발소리가 시멘트 바닥에 묘하게 맴돌았다. 새벽 2시. 평소 세원이 앉던 창고 구석에 플라스틱 의자가 비어 있었다. 노원구 한길동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달의 슈퍼의 창고 안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들이 느릿하게 떠다녔다. 윤혜숙은 휴게실 창가에 서서 그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원이 항상 앉아있던 자리, 보온병을 내려놓고 조용히 차를 마시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해숙은 작은 물병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자꾸만 만지작거렸다. 손끝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걸 반복하며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엔 며칠 전 손목을 잡아주던 세원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이런 건 제가 하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짧은 미소가 번지려 했지만 해숙은 고개를 떨궜다. 휴게실 안에서는 직원 2명이 작은 컵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저 둘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구석에서 뭐 얘기하고 그러게 나이도 있는데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냐?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휴게실 안의 고요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들렸다. 해숙의 손끝이 물병을 더 세게 쥐었다. 그런 건 좀 조심해야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말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의 귓가에 뚜렷이 박혔다. 해숙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가까이 다가섰다. 창문 너머로 창고 구석이 보였다. 여전히 비어있는 플라스틱 의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자리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원이 앉아 조용히 보리차를 마시던 곳이었다.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지 말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창고 쪽에서는 세원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보리차를 작은 종이컵에 따라 홀로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다. 손목을 주물러 주던 그의 표정이 떠올랐다. 해숙은 창문에 손끝을 대고 잠시 그를 바라봤다. 세원은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다. 문득 시선을 들었다. 창고와 휴게실을 가르는 창문 너머. 그 순간 해숙의 눈과 그의 눈이 스쳤다. 해숙은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세원은 그녀가 돌아서자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보리차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 퍼졌다. 역시 나는 너무 서둘렀나 봐. 밤 11시 해숙이 자신의 원룸에서 작은 주전자에 생강과 꿀을 넣고 천천히 끓이고 있었다. 노원구 상계동의 오래된 원룸 건물. 벽에 붙은 낡은 벽지가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윤해숙은 좁은 부엌 한쪽에서 작은 주전자를 붙잡고 있었다. 꿀과 생강이 서서히 섞이며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그녀는 보온병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뚜껑 닫히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는 듯 울렸다. 그녀의 손길이 멈추자. 머릿속엔 첫 출근날 세원이 조심스레 건네봤던 모습이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이런 대접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해숙은 잠시 그때의 따뜻함을 되새기며 작게 미소 지었다가 금세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라도 가야 해. 속으로 중얼거린 그녀는 보온병을 꼭 쥐고 원룸 문을 나섰다. 달의 슈퍼 창고는 여전히 조용했다. 새벽 2시가 되자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고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세원은 늘 앉던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미지근한 보리차가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멍하니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숙이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다. 세원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해숙 씨. 해숙은 잠시 서 있다가 그의 앞에 다가와 보온병을 꺼냈다. 그녀는 보온병 뚜껑을 열고 천천히 종이컵에 따랐다. 달콤한 생강향이 창고 안에 퍼졌다. 미안해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겁이 났어요. 사람들 시선이 괜히 민폐가 될까봐. 세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숙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저도요. 매일 그 자리를 생각했어요.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이 낮게 진동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세원은 생강차가 담긴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입안에서 퍼지며 목을 타고 내려갔다. 세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해숙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해숙은 그 따뜻함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원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줘서. 해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있어도 되죠? 세원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무가 끝난 새벽 4시. 슈퍼박 골목길. 시멘트 벽에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다. 노원구 한길동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장세원은 숨을 천천히 내쉬며 골목길을 걸었다. 그의 옆에서 윤혜숙이 조용히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둘의 발소리가 습기를 머금은 시멘트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작은 골목만큼은 여전히 밤의 고요를 간직하고 있었다. 세원은 문득 집에 돌아가면 다시 맡게 될 라벤더 향을 떠올렸다. 아내가 남기고 간 작은 병 하나가 여전히 방 한켠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향이 전처럼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해숙을 바라봤다. 둘은 말없이 골목 끝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입구에 오래된 벤치가 이슬에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벤치를 비추고 있었다. 해숙은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세원도 그녀 옆에 나란히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해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시간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세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숨결이 새벽 공기에 하얗게 흩어졌다. 저도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있으면 충분합니다. 둘은 말없이 공원 주변을 바라봤다. 멀리서 참새가 나뭇가지 위를 날며 짧게 울었다. 해숙은 손등을 살짝 문지르며 주저하듯 세원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벤치 위에 놓여 있었고 세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해숙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그의 손가락을 감싸 쥐었다. 그 작은 망설임이 오히려 세원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다.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해숙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세원은 짧게 웃었다. 네.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둘은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벤치 옆엔 누군가 두고 간 낡은 우산이 기대어 있었다. 세원은 잠시 그 우산을 바라보다가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벤치 나무결의 거친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그 거친 느낌조차 둘 사이의 온기를 방해하지 못했다. 공원 위로 아침 기운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다시 한번 골목길을 지나갔다. 세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세상은 조용히 변하지만 사람 마음의 변화는 더디고 느리다. 장세원과 윤혜숙의 이야기는 그 느린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준다.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했다. 박스를 옮기고 차를 마시고 새벽에 공원을 걷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서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늙은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다. 세원은 늘 몸이 무겁다고 느꼈다. 허리 통증은 오래된 친구처럼 그와 함께 했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곧 마음을 닫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었다. 해숙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 손목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허전해도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 깨달았다. 둘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세원의 모습을 보고 해숙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손목이 아픈 해숙을 위해 세원은 무거운 박스를 대신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 같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서로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슈퍼의 밤은 길고 창고의 공기는 눅눅했으며 형광등은 깜빡였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같은 자리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로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은 자주 사람들에게 더 빠른 변화를 요구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달랐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이었다. 세원과 해숙은 조용히 배우고 있었다. 늙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진지하게, 더 소중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야기의 깊은 울림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습관에서 온다. 따뜻한 차 한 잔, 상대의 손목을 살짝 주물러주는 손길, 무거운 박스를 대신 들어주는 사소한 행동들이 사람을 살린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자기 돌봄이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었다.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르다.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통증도 오래 간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돌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돌봄이 타인과의 관계에도 온기를 불러온다. 가족과 이웃,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때로는 약보다 큰 위로가 된다. 해숙이 세원에게 보리차를 건넨 것처럼, 세원이 해숙의 손목을 살펴준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작은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가족의 사랑을 조용히 일깨운다. 세원은 아내가 남긴 라벤더 향 속에서 여전히 그녀를 느꼈고, 해숙은 딸에게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맞잡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짜 치유였다. 아무도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더 조용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 한 문장이 이 이야기를 요약한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허리가 아프다면 잠시 앉아 쉬고, 손목이 아프다면 도움을 청하자.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작은 온기를 건네자.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우리의 하루가 바쁘고 단조로워 보여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삶을 바꾼다. 그것이 때로는 사랑을 되찾고 잃어버린 웃음을 돌려준다. 세원과 해숙의 늦은 사랑이 그 증거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몸을 아끼는 것은 결국 마음을 아끼는 일이고, 마음을 돌보는 일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손길이, 따뜻한 차 한 잔이 우리의 삶을 더 오래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키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걷는 느린 걸음이고 조용히 나누는 미소이며 말없이 건네는 손길이다. 세원과 해숙의 벤치 위 새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고 서로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말이다. 그렇게 서로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행복일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삶을 구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흔적을 남겼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고, 더 많은 이런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도 편안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긴 글을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1이라고 댓글로 적어주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았다는 걸 알 수 있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